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대생으로 지내던 동안에 학자금 대출을 3천만원 받았는데 그 3천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7년이 걸렸다고요. 그리고 그 7년 동안 정말 물리도록 인스턴트 음식만 먹었는데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고작 3천만원인데 그 3천만원의 대출 갚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받은 월급 가지고 생활비 하고 월세 내고 남는 돈으로 최대한 이렇게 악착같이 빚 3천만원을 갚았다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 영상에 댓글로 어느 분이 달아주신 이야기인데 저도 그 다큐를 본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빚 갚는다라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다라는 것. 그 힘든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나름의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빚을 갚아봤기 때문에 함부로 빚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빚이 얼마나 사람의 일상을 힘겹게 하는지를 그들은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편하고 쉽고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인생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왜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거 없거든요. 세상이 만만하고 편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만만하고 편하지가 않은데 자꾸 만만하고 편한 걸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50만원, 300만원이 최대인데 자꾸 500만원, 1000만원 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꼬이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밖에 안 되는데 500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 받는 월급을 주는 그 일을 충분히 다 해내고 나머지 시간에 추가로 부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200을 더 벌어야 됩니다. 당연히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될 것이고 퇴근하고 난 이후에 TV 보고 영화 보고 하는 여유 부리는 시간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되게 힘든 겁니다. 그게 인생인 거고 그게 삶입니다. 나 부업하기 싫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로 월급 500만원 넘기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 오래 다녀야죠. 혹은 특출나게 남들보다 2배, 3배 일을 더해서 눈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야죠. 회사에 돈 벌어줘야죠. 돈 벌어줘서 저 녀석 월급 300 주는데 다음 달부터 500만원 줘도 안 아깝다. 제 다른 대로 회사 못 옮기게 월급 왕창 올려줘서 계약해서 장기 계약해서 제 붙들어 매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게끔 회사에 기여를 해야죠. 그래야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세상에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매일 인터넷 하고 매일 핸드폰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놀면서 월급은 500만원 받고 700만원 받고 1000만원 받는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물반 고기반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썰려나가는 90%가 나가 떨어지고 10%만 생존하는 되게 무자비한 시대입니까? 무자비한 시대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무섭고 되게 살벌하고 되게 답답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면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꽤나 무섭고 꽤나 무자비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하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 3천만원을 7년 동안 인스턴트 음식 먹으며 빚 갚느라고 개고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를 전해주는 걸까요? 빚이 무서운 거다. 함부로 빚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사례를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무자비하고 꽤나 혼탁하고 꽤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걸 자꾸 눈 감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환상을 품게 되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파랑새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3천만원 빚 냈는데 그 3천만원을 갚기 위해서 다른 데 코인 해가지고 코인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집어넣었는데 30배 올라가지고 3천만원 됐어요. 빚 갚았어요. 이게 행운입니까? 불운입니까? 그 3천만원 번 걸로 빚을 한 방에 갚아서 그 상황을 해결했다라는 건 행운일 수 있는데
그 일이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번에 사람의 욕망이 샘솟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으로 30배 뻥튀기해서 3천만 원을 만들었다. 그게 꽂히는 겁니다. 30배 수익. 그러면 그 다음에 1000만 원 넣어서 3억 만들고 싶고 1억 넣어서 30억 만들고 싶은 겁니다. 10억 넣어가지고 300억 만들어서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욕심인데 그 욕심의 크기가 몇 번의 성공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못 끊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도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실제로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시작은요 아주 달콤한 행운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주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들의 이제 그 달콤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마의 속삭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순탄하게 평온하게 하는 것마다 척척 잘 풀리는 인생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말로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뭔가 잘 풀리고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나중에는 더 이상 목표의식이나 도전의식 같은 게 안 생겨서 결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말로가 되게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려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안 도와주고 자꾸 짓누르고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보내려고 하고 쳐내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 되게 서럽고 억울하고 되게 부침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살아남더라고요. 더 오래 견디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잘나고 대단하고 폼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서글프고 되게 기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기회와도 멀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뒤통수도 많이 당하고 되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그런 인생이었죠.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게 맞을지 스스로에게 물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직하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두고 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지내야, 그래야 위기도 극복하고 또 가족들도 부양하고 나 자신의 삶도 챙겨나가는 거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며 지금을 지내보려 하는 겁니다. 다들 힘겹고 다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냐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피와 땀, 노력, 정성,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지지 않아야 되고 빚을 지면 그 빚을 악착같이 갚아내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나아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